제목은 이겁니다. 네, 이윤택 연출가의 최근 그 사과 관련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런 폭로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사과 회견 전에요. 불쌍한 표정 연기 리허설을 거쳤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얘기인지 먼저 사과하는 이윤택 연출가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분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벌도 달게 됐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고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이고 제 탓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보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불쌍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윤택 연출가가 나와서 사과했을 때 모든 국민들, 우리 돌직구에서도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닐 수밖에 없었던 게 짜고 한 거예요. 당연히 진정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다시 그 극단 연희단 거리패에 소속된 연출가분이 지금 폭로를 한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사과회견을 하기 전에 미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전에 리허설을 다 했고 각본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 표정은 너무 사과하는 표정이 아니니까 조금 더 사과하는 표정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했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 사과회견이 있고 나서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분이 직접 또 화가 나가지고 올렸던 것이 임신해서 낙태했다는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리허설 과정에서 임신 사실과 낙태 사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짰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걸 보면 저분이 수십 년 동안 그 나쁜 손으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몹쓸 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의 지탄과 분노 속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예정해놓고 그것을 짠 각본에 따라서 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어떤 특정 여성의 임신과 낙태에 대한 엄청난 성폭행 사실조차도 모든 극단 단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했다고 하는 이 조직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영주 의원님 보면은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한테 형량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과문을 만들었고요. 자, 보니까 표정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피드백까지 받았고 결국은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역시 연극 연출가답게 정말 잘 짜여진 연극 사과 기자회견을 펼친 거네요. 네. 뭐 심지어는 이제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심으로부터 이렇게 사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요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말하자면 연희동 그 연극패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도 문제지만 그것을 옆에서 말하자면 조장하는 남자 배우들도 있었을 거고 여자 선배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같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가족들도 이윤택 씨 가족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단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문화계 전반에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화라고 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측면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왜 진정한 사과가 되지 않느냐 하면 여전히 저 사람 마음속에는 네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한테 오지 않았냐. 내 때문에 출세한 애들이 몇인데 이런 마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과거 사회에 있어서 어떤 식민지라고 하는 건 식민지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그 식민지란 공간 속에서 배신을 용인하고 하고 뭡니까 옆에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이러한 말하자면 문화계 전반에 나타나는 권력과 관련돼서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 또 그것을 조장하는 모른 체 하는 어떤 공범자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엮어서 표현되고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 표정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지적을 했다고 알려진 이 연희단 거리패의 대표는 이 연출 논란이 불거진 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리허설 한 건 맞는데 표정을 지적한 거는 진실된 사과 태도로 보이지 않아서 의견을 그렇게 표시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김소희 대표 연희단 거리패 관련돼서 뭔가 이윤택 연출가를 좀 돕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과거 침묵했던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던 연희당 거리패에 있던 한 전직 배우 관련자 홍선주 씨라고 본인이 이름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금 폭로 글을 올려서 지금 굉장히 이분의 성함이 인터넷에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요. 이제 처음에 익명 인터뷰 당시에는 이 여자 선배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안마를 조력자처럼 시키고 후배들을 초이스하는 역할을 했었다. 안마를 거부했더니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냐. 빨리 들어가라고 강요했다. 그러니까 이윤택 씨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여성 대표도 방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소희 대표가 부인을 하니까 추가로 본인이 이제 실명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납니다 하면서 다시 반박을 하고 나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숨겨진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피해자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그 극단에 있는 오모 씨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아수라장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사건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분이 썼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희당 거리패는 19일에 해체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극단 가마골에 모여 있다가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모여갖고 새롭게 연극을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연희당 거리패라고 하는 공간에 이윤택 씨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명 공동체처럼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연극 공동체에서 이윤택의 부적절함들을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여기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초이스까지 시켜가면서 안마를 들어가라고 했던 대표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었던 거는 이 극단 자체가 깨지는 순간 우리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기감을 줬던 거거든요. 이걸 누군가가 반드시 끊어줬었어야 되는데 그걸 끊어주지 못했고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 여자 단원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상황이 연출됐던 건데 여기에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김소희 대표를 비롯한 숨겨진 조력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소희 대표도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을 보고 반론이 있으시다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밀양 관련해서 이 연희당 거리패가 해체가 되기는 했지만 중앙일보가 보면은 그곳 이윤택 씨가 머물던 곳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급히 이제 가족들이 떠난 흔적들이 남아있다. 네, 이번에 그 폭로한 여배우들이 다 함께 공통적으로 성범죄 장소로 그 지목한 황토방, 그 황토방을 아마 중앙일보가 다녀온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성벽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극장 무대 뒤에 있는 어떤 이게 작은 주택에 딸린 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에 사실 99년도까지는 이윤택 혼자 살다가 2006년도부터는 부인과 딸 등 가족들이 옮겨와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 이제 황토방 형태였고, 뭐 지금은 조립식 외관으로 그렇게 바뀌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표의 부인이 여기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고, 사건이 불거지니까 이제 급히 이곳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런 그 빨래대 이런 것도 그대로 있고, 뭐 각종 부엌 용품들이 부엌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황토방 안에 가보니까 침대, 책상, 옷장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